네. 지난 20일이었죠. 결혼식을 야외에서 했고 지금 이미 현재 이제 법적 부부관계인 이 아내, 지금 사진 보시죠? 이 장신의 아내의 손을 꼭 잡기도 하고 사실 이제 두 아이가 있잖아. 이미 슬아의 큰딸, 작은아들 이렇게 있는데 두 아이를 화동 삼아서 그렇게 김병만 씨가 품에 안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객들의 연예인들 많이 왔더라고요.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처럼 새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먼저 김병만 씨와 함께 활동을 했던 단짝 이수근 씨가 사회를 맡았고요. 그리고 아주 재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다녀온 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수 K씨의 그리고 카피추 아시죠? 노래 이렇게 재밌게 만드시는 이 추대엽 씨가 축가로 분위기를 더 띄웠다고 해요. 여기에 개그계 선배 김학래 씨가 성혼 선언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배우 심영탁, 최여진, 여기 H.O.T 장우혁 씨 등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사람의 결혼을 아주 축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국진, 김원효, 박성광, 예지원, 샘 해밍턴 씨 등 수많은 하객이 참석해서 김병만 씨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네, 근데 앞서 이제 결혼식 사진이 잠깐 나왔는데 사진을 보니까요 아내분이 굉장히 키도 크고 네. 수려한 외모의 소유자입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아주 오래전이라고 그래요. 무려 2006년에 처음, 그러니까 막 19년 전, 거의 20년 전에 처음 만났고 이때 1년 넘게 교제를 하다가 이렇게 김병만 씨 바꾸고 하면서 연락 못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그래요. 그렇게 각자의 길을 가다가 2011년에 이제 김병만 씨가 7살 연상의 다른 여성과 결혼했었죠. 또 혼인 파탄, 이거 뭐 전 국민이 다 알게 혼인 파탄 났고 이런 와중에 이제 두 사람이 인연은 영영 끝인가 보다 했는데 이분이 어머니하고 김병만 씨 어머니하고 인연이 이어져 있었고 그래서 그 인연으로 다시 김병만 씨하고 재회를 했다고 해요. 이후 두 사람 살림 합했고 지금 화동으로 나온 모습 보니까 김병만 씨 얼굴도 있고 엄마 얼굴도 있고 이렇게 딸, 아들 낳고 출산해서 제주도에서 쭉 거주해 왔고 어머 그래서 김병만 씨 보이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김병만 씨는 근데 최근까지도 이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이제는 해결이 다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자면 김병만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딸을 가지고 있는 전처와 결혼을 하면서 이 전처의 딸을 자신의 친양자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이 별거를 하게 되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 결혼 생활에 대한 폭로가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김병만 씨 측은 이 전처가 김병만 씨 몰래 생명보험 24개에 가입해서 수익자를 전처의 딸로 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처는 생명보험이 다가 아니다. 이 안에는 일반 보험도 포함되어 있고 수익자를 우리의 딸로, 이 내 딸로 둔 것은 이 돈 때문이 아니라 절세 목적 때문이었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 결과 2023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죠. 이러면서 이혼을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 확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앞서 제가 친양자로 전처의 딸을 김병만 씨 이름으로 올렸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데 친양자로 입양한 이 전처의 딸을 상대로 김병만 씨가 최근에 파양 소송에서 또 하면서 날선 이 공방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김병만 씨가 승소하는 결과를 낳았고요. 이 현재 아내와 이 혼외자로 뒀던 두 아이들 역시 현재 자신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 문제는 모두가 마무리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김병만 씨 그동안 가족을 꽁꽁 숨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운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운은 폄훼 논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최근 OTT 시리즈로 복귀한 4년 만에 복귀한 전지현 씨 얘기입니다. 드라마 잘 되고 있는데 왜 다운 스타일까? 지난 21일 홍콩의 한 매체가 이런 내용을 보도했어요. 최근 방영 중인 그 드라마 속 대사로 인해서 중국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논란이 된 대사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 전지현 씨가 맡은 역할이 극 중에서 유엔 대사 출신으로서 대통령 후보 연기하고 있잖아요. 머리도 똑단발하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은 왜 전쟁을 선호할까요? 핵폭탄이 접경지대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중국 이 누리꾼들이 이 부분만 딱 짤처럼 편집해가지고 중국은 왜 전쟁을 선호할까요? 와, 우리를 뭐 전쟁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드냐? 이러면서 일부 중국 네티즌들이 중국 이미지 훼손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걸 홍콩의 매체가 보도했네요. 이게 극중 대사인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요? 그만큼 중국 내에서 전지현 씨의 그동안의 입지가 두터웠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지현 씨는요, 약 11년 전에 방영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일명 치맥 열풍까지 일으켰었죠. 그만큼 영향력이 큰 한류 스타였기에 이 극중 대사 한 줄에도 일부 중국 네티즌들의 분노가 이어진 게 아닐까라고 추측되어지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전지현 씨가 중국 고대 시인 이백의 시구를 읊는 이 장면을 두고도 발음을 일부러 왜곡했다라는 이 억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노가 뭐 굉장히 커지고 있는 중국 네티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또 전지현 씨만을 타깃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 전체를 지금 다 딴죽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냐 하면 이 드라마 이제 배경 중에 하나가 다롄이 있거든요. 중국 다롄. 근데 지금 우리가 중국에 가서 촬영할 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홍콩에 가서 촬영을 했는데 이걸 두고 또 중국 이 누리꾼들이 아니 지금 홍콩의 빈민가에 가서 일부러 어둡게 촬영해서 또 이 또한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했다. 이렇게 딴지를 걸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극 중에서 이 별 5개 있는 이 이제 레드 카펫을 문양의 카펫을 밟고 가는 장면이 있는데 이걸 보고도 지금 혹시 우리 중국 국기를 니네가 발로 밟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딴지를 또 딴죽을 걸면서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하나하나 다 반발이. 그러니까요. 그냥 드라마일 뿐이고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대사일 뿐인데 지금 하나부터 10까지 그야말로 딴지 말씀하신 딴지를 네. 걸고 있습니다. 중국 폄훼 논란 때문에요. 전지현 씨가 모델로 나선 브랜드에서도 뭔가 조치를 좀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이 전지현 씨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에 항의 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2일에 중국 내에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불매 운동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전지현 씨가 모델로 나선 글로벌 여러 브랜드 중에 화장품 그리고 시계 브랜드가 전지현 씨가 나오고 있는 광고 영상물 그리고 홍보물을 모두 철거했다라는 겁니다. 파장을 피하고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건데요. 게다가 중국 내에서는 한한령으로 불리고 있는 이 한류 제한령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라는 또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사실 중국에서요. 이 드라마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볼 수 없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봤다는 이 문제 제기하는 중국 폄훼 논란 주장하는 이 누리꾼들 봤다면 망을 우회해서 보거나 아니면은 불법 유통 사이트를 통해서 본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아니 지금 불법적으로 시청해놓고 무슨 뭐 중국 폄훼 이런 식 이거 앞뒤 맞지 않다 너무 모렴치하다 이런 또 논란도 있는 거죠. 네. 예상치 못한 또 논란을 겪고 있는 전지현 씨 얘기까지 함께 했고요. 연예계 이슈 또 다른 소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또 다른 소식입니다. 별이 쏟아지는 부산으로 와요. 부산으로 와요. 아니 부산에 도대체 무슨 별이 떨어졌냐고요? 글쎄 스타들이 아주 우수수 떨어졌다고 합니다. 충무로를 대표하는 스타들부터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들, 스타들이 모두 총출동한 부산국제영화제 소식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한 주간 부산국제영화제 소식으로 정말 뜨거웠는데요. 자세한 소식 듣고 싶습니다. 네, 지난 17일이었습니다. 지난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는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쟁 부분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 첫 번째 경쟁작 대상은 누구냐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대급 영화축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막작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 박찬욱 감독의 이 작품이 상영이 됐고요.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요. 어느 때보다 영화제를 찾은 스타들의 면면이 화려했는데 개막식에 이병헌, 손예진, 하정우, 한효주, 이성민, 박근혜, 유지태 씨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들이 모두가 올라왔고요. 또 할리우드 배우 밀라 요보비치, 또 한국 팬들에게도 익숙한 일본 배우 사카구치 켄타로,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리고 이번에 저도 보고 와서 제가 팬심을 가득 채우고 온 감독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거장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까지 참여를 해서 이 레드카펫이 더더욱 풍성해졌죠.
특히 개막식 중계되면서 반응이 아주 뜨거웠고 네.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몇몇 순간들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우리 연예계 덕후 은영 씨의 코를 잠깐 빌려갔던 걸까요? 마침 제가 지금 2명 소개해드릴 건데 이분들을요 제가 다 만났어요. 우연히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처음으로 경쟁 부문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행복한 아침에서도 시상을 좀 해볼까 하는데 첫 번째 깜짝 등장상입니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나이 벌써 30살이 됐는데 개막식 전에 레드카펫에서 많은 분들이 놀랐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블랙핑크의 리사 씨가 출품작도 없는데 지금 여기 지금 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딱 등장한 거예요. 사실요 이 리사 씨의 등장 부국제 홍보팀조차도 행사 당일에 알았을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이 됐고 덕분에 중계를 본 팬들 현장에 간 팬들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됐고 저는 리사 씨를 어디서 봤냐면 거기 밤에 다들 술 드시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배우 강동원 씨 또 다른 남자 배우 신인 배우들 무명 배우들과 함께 제가 와인 드시는 모습을 봤어요. 이야. 안주 없이 보면서 뭐지? 앞으로 리사 씨가 한국에서도 연기를 하려나? 요런 기대 저 잠깐 해봤고 열애설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깜짝 놀랄 만한 사람 부일영화상이 있었고 이건 34번째였는데 핸드프린팅 행사에 정우성 씨가 지난해 나무주연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등장한 건데 그래도 사생활 논란이 있었는데 꿋꿋이 왔네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놀랐고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못 알아봤어요. 멀리서 이렇게 보고 후배한테 야 저기 저 잘생긴 사람 영화배우 느낌 나는 저 남자는 누구야 이랬더니 선배 저 노안이 심하십니다. 정우성이잖아요. 제가 핀잔 먹었습니다. 네, 깜짝 놀라게 한 이 부분 중에 애교 배틀 부분도 우리가 시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작은 신예은 씨였습니다. 이 신예은 씨가 이 레드카펫 그리고 이후에 이어진 개막식 생중계 카메라에 포착되자 이렇게 볼 하트, V 맞아요. 포즈, 너무 귀여웠어. 손키스, 윙크 등 다양한 애교 세트를 이 순식간에 다다다다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네. 이 카메라가 이제 싹 돌았어요. 그러면서 이 장면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에르모 델 토로의 모습까지 딱 잡혔는데 이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도 마찬가지로 신예은 씨처럼 볼아트를 만들고 입술에 또 손가락을 딱 갖다 대면서 귀여운 이 애교를 보여줬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이 애니메이션의 매기강 감독 그리고 배우 신은경 씨 등도 화면에 잡히니까 바로 하면서 볼아트를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이 관객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스타 누구였을까요? 이번에 말하자면 팬서비스 상을 제가 좀 시상해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팬서비스 좋았지만 저는 오랜만에 7년 만에 영화 들고 아이 낳은 맞아? 이런 모습으로 등장한 손예진 씨 꼽고 싶습니다. 이 손예진 씨가 레드카펫에서부터 지금 보이시죠? 저 핑크 실크 드레스를 입고 쫙 저런 게 또 팬 서비스죠. 여기다가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들 초청해서 이야기 듣는 액터스 하우스라는 이 행사가 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있는데 이 액터스 하우스에 손예진 씨가 등장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손예진 씨 요번에 솔직하게 말했다. 입담이 보통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요런 게 팬 서비스죠. 영화제를 앞두고 모두가 혹독한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저도 닭가슴살 지겹게 먹고 등 운동 매일 했다. 운동할 땐 얼굴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지 몸미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름다운 핑크 드레스 자태의 비하인드 스토리, 비결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우리 이거 사실 묻고 싶거든요. 손예진 씨 보면은 옆에 이제 현빈 씨가 서 있어요. 그런데 보통 액터스 하우스 그러면 손예진 배우 연기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잘 못 묻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아니면 관객들이 예의 있게 물었어요. 탁한 외국 관객이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 재밌게 봤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렇게 현빈 씨란 말 입에 하나도 담지 않았지만 손예진 씨가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왜일까요? 이렇게 능청스럽게 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 촬영했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거기다가 요즘의 사생활 과거 얘기뿐 아니라 요즘 얘기도 들려줬는데 현빈 씨한테요. 이
앞두고 어쩔 수가 없다 앞두고 대본 좀 맞춰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럼 이병헌 씨 역할 대신한 거잖아요. 그런데 좀 못해 이상하게 그러면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혼을 냈다고 현빈 씨가 욕을 먹었다고 요런 아주 깨알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팬 서비스상 받아도 됩니다. 네,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근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큰 호응을 얻은 또 다른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 내외였는데요. 지난 20일 대통령 내외 역시 이 영화제를 방문해서 지난 20일 대통령 내외가 이 극장의 시간들이라는 영화를 관람을 했어요. 배우 고화성 씨가 출연한 영화인데요. 감독과 배우들이 함께한 이후 GV, 그러니까 관객과의 대화에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영화 산업이 근본부터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영화 팬들을 흐뭇하게 만들기도 했죠. 반면에 팬들에게 다소 아쉬움을 남긴 스타들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야외 무대, 영화의 전당 야외 무대에서 이제 오픈 토크라는 행사가 열리거든요.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윗집 사람들 이 야외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감독 겸 배우 하정우 또 주연 공효진 김동욱 씨가 참석을 했는데 이게 원래 시간보다 15분 늦게 도착을 했고 진행을 맡은 사회자가 이제 15분 동안 영화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이제 막 이러다가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물론 미리 차가 막혀서 지금 늦고 있다고 해요. 얘기는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이왕이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막 급한 마음에 빨리 그대로 이제 사회자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게 이어진 거예요. 바로 이 부분. 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요런 또 요거 아쉽다. 요런 부분이 문제가 제기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요것도 판단해 보세요. 이제 이 하정우 씨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야외였고 햇볕이 쨍쨍했습니다. 공효진 씨는 처음에는 끼지 않았는데 나중에 꼈어요. 이랬더니 아니 지금 행사에서 선글라스 껴? 요것도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요거 끝나고 GV 있었는데 요때는 아무도 선글라스 쓰지 않았다. 요거까지 보태드릴게요. 네, 자 그럼 부산국제영화제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오는 26일에 열흘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폐막식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 폐막식은 특별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부분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 폐막식에서 부산 어워즈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요. 대상, 감독상, 그리고 심사위원 특별상, 배우상, 예술공헌상 등 5개의 상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아의 이 심장이 된 부산국제영화제 끝까지 잘 마무리되길 응원하겠습니다.